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가는 길 삐빅 전방에 CCBB 시즌2 진행을 맡은 MC 서태훈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내비게이션식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권현준 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20년차 강구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알바생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알바 요정, 이제는 진짜 프로 알바 김지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두 분은 진짜 프로가 이제 되신 것 같아요. 뭐 복습도 많이 해오시고. 자, CCBB 시즌2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에 대해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보고 저는 이제 올 게 왔구나 싶네요. 예. 요즘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핫한 뜨거운 문제죠. 직장 내 괴롭힘.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것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나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소상공인 사장 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더더욱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사건 하나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보도된 사례인데요.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상사의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가 근무하던 직장은 직원 수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었는데요. 사업주의 가족과 직원 3명이 일하는 곳으로 이 피해자는 이곳 사업장에서 막내였는데,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기 전 3개월간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녹음했던 통화 중 90여 건에는 아직 사회생활이 낯선 어린 청년이 감내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상사의 욕설과 폭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넌 안 맞고 며칠을 못 가지? 내가 이렇게 막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래 안 그래? 너 같은 쓰레기들한테는 좋게 말하면 안 돼. 야, 너 여기서 잘리면 어디 가서 뭐하고 살래? 너 여기 아니면 평생 거지처럼 구걸하고 살아야 돼. 알아? 사실 뭐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에 사생활까지 일일이 다그치며 통제하려 들었다고 하는데요. 너 지금 게임하지? 아무 생각 없이 맨날 그러고 살지? 이 시간에 누굴 만나면 술밖에 더 먹어? 야, 너 진짜 안 되겠다. 집에 가면 이딴 식으로 딴짓하니까 너 정신할 때까지 야근이야. 아주 정신을 개조를 해야겠어. 네, 심지어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과 이 가족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 한번 끌려가서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맞아볼래? 나 눈 돌아가면 너네 부모도 가만 안 둘 거야. 지금 너무 충격적인데요. 예. 이 통화 내용만 들어도 여러분들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오고 갔을지 저희는 뭐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직장 상사는 오히려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욕하고 혼낸 건 제가 잘못한 게 맞죠. 근데 일하다 보면 가르칠 것도 많고 잘하라고 좀 세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덤태기 씌우면 저도 솔직히 억울하죠. 야단 좀 맞고 욕 좀 들었다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사업주 역시 같은 입장이었는데요. 여기는 가족같이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 친구가 워낙 일머리가 없고 성실하지도 않았어요. 해당 상사가 일 좀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겁 좀 줬나 본데
그리고 그 친구 전에도 몇 번 안 좋은 시도를 했다고 들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요? 말도 안 되죠. 이 꽃다운 청년의 죽음은 언젠가 흔적 없이 묻히겠죠. 세상을 떠난 이의 억울함과 남은 가족의 원통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읽으면서도 이게 우리 주위에서 지금도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좀 목이 잠깁니다. 그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제 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이제 관련된 사건 조사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관련해서 이와 함께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달라라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해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네. 이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서 2021년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3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전체 직장인 평균인 32.5%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52.1%는 괴롭힘이 심각하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것도 전체 직장인 평균인 30%를 크게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아니,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하지 않는 거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런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수차례 이제 발의된 바 있는데요. 네, 하지만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관련해서도 선행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또는 이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모두 준수할 만한 그런 여건과 능력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도 소상공인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소규모 사업자한테 부담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여태까지 우리 공부했던 가산수당이나 연차 같은 거야 금전적인 부분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괴롭힘은 전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노무사님, 직장 내 괴롭힘, 그냥 저희가 딱 들었을 때는 어떤 것이다라고는 알겠지만 정확한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괴롭힘 행위자가 괴롭힘 피해자에게 직장 내에서의 어떤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괴롭힘 행위자, 여기에는 누가 속하나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용자라고 하면 사업주, 그다음에 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되고요. 그리고 근로자는 이제 피해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지위상의 우위를 보게 되면요. 일단 지위 명령 관계상에서 상위이거나 아니면 직급, 직위가 나보다 상위를 의미하죠. 관계 우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인원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연령이나 학벌이나 그리고 직장 내 영향력이 훨씬 많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관계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위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네,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또 어떤 걸까요? 자, 업무상 적정하지 않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 행위가 폭행이나 폭언같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봤을 때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행위로 인해서 이제 피해 근로자가 근로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지장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무사님, 직장 내 괴롭힘 이거 되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식의 변화, 두 번째는 실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업장 내 예방 그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예방교육 같은 이제 사전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 행위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볼까요? 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괴롭힘의 대상이 다른 근로자일 것,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 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는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지위의 우위라는 것은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나보다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 상사, 꼭 상사가 아니더라도요, 나에게 어떤 지위 명령권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관계의 우위는 무엇인가? 2021년도에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그 피해자보다 지위가 낮은 직원이 가해자였어요. 네. 이 가해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선임자인 직원과 합세를 했습니다. 합세를 해서 피해자를 괴롭혔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합세한 선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선임자와 가해자가 워낙 돈독한 사이다 보니까 피해자는 겁이 났던 거죠. 결국 혹시라도 가해자하고 합세했던 선임자가 나에게 불이익을 줄까봐. 그럼 말하자면 더 높은 사람을 등에 업고 상사를 괴롭힌 거네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1대 다 아니면 상대가 다수여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도 관계의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상황별 행위를 좀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 행위나 협박 행위. 이거 너무 명백하죠. 폭언, 욕설, 험담 같은 언어적 행위가 있는데요. 자, 1대1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고요. 이게 만약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이럴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전파돼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다. 이런 것도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 따돌림. 이 업무상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인 무시나 배제하는 행위. 이것도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대놓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그냥 부탁 수준을 넘어서 너무 지나친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이거는 업무상
필요가 없는 행위죠. 이런 거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거. 그리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지시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되면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괴롭힘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시간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상당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전화기 같은 비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요런 사례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근무 환경 악화라는 것은요, 이제 이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지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막 거창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근무 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정했다. 예를 들면 면벽, 그래서 벽만 보고 일해라. 아니면 화장실 앞에 책상을 놔준다.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는 있죠. 뭐 책상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게 적절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잖아요. 그럼 직장 밖에서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근이나 출장지에서 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행위, 그리고 이제 회식이나 기업 행사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행위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내 메신저나 SNS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BB의 질문들이 오늘도 역시 도착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거기서 막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선배가 계속 회식을 잡으라고 해요. 술자리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 못 잡았냐. 선배들만 잘 모셔도 사회생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맨날 이런 소리 하면서 부담을 주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이제 강요 미수죄로 인정된 판례가 있는데요. 이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뭐 회식 참여, 모임 참여 등을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회식비 부담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선배가 자꾸 복장을 지적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겉옷을 입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선배가 지속적인 비난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너 옷에서 냄새 난다. 이것도 돈 주고 산 거냐?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센스가 없냐? 이런 소리를 막 합니다.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요. 출근할 때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가슴이 너무 쿵쾅거려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네, 맞습니다. 옷차림을 지적한다거나 아니면 외모 관련한 지적, 그리고 농담 이런 모든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고요. 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근로 자체에 좀 심각한 어떤 악영향을 미칠 때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아이돌 지망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꿈을 접고 작은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자꾸만 노래와 춤을 시킵니다. 직원들끼리 회식할 때마다 노래 한번 해보라고 시키고, 가게 정리하거나 할 때도 툭 한번 노래하라고 춤춰보라고 시키고, 거절하면 너 그렇게 까칠해서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고, 앞으로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훈계를 엄청 합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비슷한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준비하라고 강요를 했는데요. 근데 이 장기자랑을 위해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까지 이제 할애해서 연습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장기자랑에 필요한 어떤 특정 의상도 개인에게 준비하게 시키고요. 그리고 이걸 입고
고위 직급자들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네. 진짜 별일이 다 있는데 아니 다들 한가한가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사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앞선 다른 판례와 비교해서 이제 확실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하지만 이게 정도가 좀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좀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하는데요. 저희 사장님의 어머님께서 바로 옆에서 식당을 하세요. 근데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어머니 식당 일을 돕도록 하고 있거든요.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금전적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도 베이커리의 사장과 다르지 않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도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업무 시간에 한가할 때 어머니 식당 일을 돕기도 하는데 어쩔 때는 식당 일이 너무 바빠서 제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적인 용모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진 일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했다면 이거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당은 직원이 8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님이 따로 계세요. 근데 매니저님이 자꾸만 단톡방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갑자기 새벽 일찍 공지를 올리면서 아무 설명 없이 1시간씩 일찍 출근해라 이랬다가 급하게 출근하니까 또 단톡방에 그냥 다음에 얘기할 테니까 정시에 출근해라 이러기도 하고요. 새벽, 아침, 점심, 퇴근 후 밤늦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단체 채팅을 합니다. 보면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고 보통 자기가 감정 상한 일들을 하나하나 따지는 말들이에요. 여기 응답을 제대로 안 하면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 직장 내 괴롭힘 맞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매니저가 지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죠. 예, 이렇게 메신저에 남기는 말들이 업무와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 근데 그런 수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따져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행동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사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떤 사내 기준, 규범을 마련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런 뭐 교육 자료, 가이드 이런 게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은 보통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의 의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더라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규칙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발생 시 행위자를 어떻게 징계하겠다 이런 것들을 근로자들과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사업장 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서 소규모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주죠. 소상공인 스스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규정을 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요, 법상 의무 교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요, 이런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어떤 환기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리자 이상이 꼭 교육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진행하실 때에는 이제 관리자 교육과 기타 직원 교육을 분리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일하다 보면 직원이 좀 불성실하거나 업무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화가 날 수밖에 없긴 하는데
업무적으로 야단치거나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때 그 적정성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더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인식의 변화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너에게 임금을 주니까 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냐?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부터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직원들도 막 체계를 세우거나 뭐 시스템을 정립한다고 할 때 이렇게 조그마한 곳에서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사장님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인식 개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이세요.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이 사장님이 아무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 교육도 하시고 논의도 해서 기준도 세우시고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막상 근로자들이 관심이 없고 협조가 없고 뭐 이렇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들도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죠. 근데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이 됐다. 이러면 올바른 대응 요령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사용자 조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신고를 접수했거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인지를 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때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하게 이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요,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 장소를 이동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유급 휴가를 주신다던가 이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이제 피해자는 난 휴가는 가기 싫은데 라고 하는데 휴가를 억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시면 안 되고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러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이제 가해자 징계나 가해자 근무장소 변경 등을 조치하셔야 됩니다. 피해 근로자 그리고 신고자에게 해고라든가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주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고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런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님들께서도 만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이럴 경우 방금 소개해드린 조치 의무에 따라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예방 방법과 대응 요령은 무엇인지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알아봤는데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모든 경영의 기본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과 아울러서 저희가 같이 이 생활을 하는 건데 규모가 크든 작든 근로를 하는 일터라면 상관없이 지켜야 될 기본인 것 같고요. 소상공인의 의지와 실천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듣고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들은 거 제대로 인식하고 앞으로 예방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하나 가장 중요하게 든 생각이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동료가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물론이고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사전 예방이나 아니면 대응 조치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제 숙지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건강한 그런 조직이
실제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C12B와 함께 해주신 분들 오늘 잘 기억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세요!